자, 8월 28일입니다. 8월달도 다 갔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사이킬런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으로 회귀 분석하는 거를 살펴봤었는데, 이제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 검증 결과를, 그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통계랑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봤으면은 그 사이클런으로 이제 회귀 분석 돌렸을 때 P밸류 같은 거 어떻게 얻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아마 거의 결론은 그냥 그 스테이트 모델스 OLS 쓰세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 서치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머신러닝에서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했을 때 이제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지표들, 사이클런에서 분석 결과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문 버전이니까 한글 버전으로 한번 바꾸고, 자, 6번. 지도학습 4번에 회귀 모델 성능 측정 지표라고 제목을 정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사이클런의 성능 측정 지표 모듈들이에요. 근데 이 성능 측정 지표 모듈들을 잘 알아줘야 되는 게, 다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 이 사이클런 거를 갖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런은 그 얘 자체로도 어떤 머신러닝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얘는 사실 머신러닝에선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는 못해요. 얘를 쓰느니 그냥 일반 통계 분석 함수를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 성능이나 아니면은 그 분석 모델 종류들 그런 것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에서 사이클런을 많이 쓰진 않지만 다른 분석에서 얘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다는 거. 이미 우리도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런으로 그 분석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머신러닝 배우고 나면 우리 프로젝트 한번 더 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사이클런은 쓰지 마세요. 사이클론으로는 분석하지 마세요. 이거랑 그 스테이트 모델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분석은 텐서플로우나 뭐 그런 좀 더 고급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 얘는 그때 그 이를테면 이런 거지. 우리가 판다 쓰면서 넘파이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처럼 텐서플로우를 쓰면서 얘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때그때 활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가는 거지. 사실 이걸로 우리 회귀 분석했던 거랑 지난주까지 했었던 그 OLS 회귀 분석이랑 그 차이 느꼈나요? 다항식이 가능하다라는 것 뿐이었는데, 뭐 사실 그거 제곱항만 만들면은 그냥 OLS로 해도 되는 거였죠. 자, 일단은 작업을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우리가 회귀 분석 결과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작업 준비를 할 거고요. 패키지 가져오기입니다. 자, 일단은 회계 분석을 수행해야 되니까 저번에 했었던 예제를 가지고 일단 패키지를 동일하게 가져올게요. 자, 다른 패키지를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자, 사이킷 런에 여기서 성능 측정 지표 모듈이라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성능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빨리빨리 동작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회계 분석에서 말했던 검정력들 있죠.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에서는 모델 성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쌩쌩 돌아가고 빨리 동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분석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냐, 에러가 적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 머신러닝에선 성능이라고 표현되는 거지 결국은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네요. 자, 민스퀘어 에러, 줄여서 MSE라고 그러고요. R2 스코어, 이거는 익숙하죠? 자, 그 다음에 민 앱솔루트 에러, 그리고 민 스퀘어 로그 에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모듈들을 사용하려면 분석해서 나온 종속 변수의 실제 값하고 그 다음에 분석 모델을 통해서 얻어낸 예측값, 이거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뭘 뽑을 수 있죠? 실제 값과 예측값을 알면 잔차. 결국은 잔차를 가지고 얘가 그 성능 지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잔차를 우리가 직접 뽑을 이유는 없고 그냥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던져주면 알아서 얘가 잔차를 만들어서 그걸로 결과치를 만들어내요. 자, 그럼 전에 했었던 것 중에 뭔가 분석을 하나 해볼까요? 무슨 데이터를 갖다 할까? 네, 만만한 게 자동차네요. 자동차 갖다 합시다. 자, 샘플용으로 사용할 회계 분석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또에 따른 대동거리 회계 모델입니다. 자, 이거 뭐 지난주에 한 거니까 별거 없겠죠? 자, 그냥 이렇게 그냥 데이터 가져오고요. 코드는 지난 시간 거 재활용할게요. 지금 뭐 여기서는 다항회계로 갑시다.
자, 다항식 생성했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 재사용합니다. 자, 영창 만들지 않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까지 만들었고요. 독립변수에 대한 다항식 생성하고, 위에 패키지를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자, 다항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속 변수만 또 뽑아야겠죠? 자, 이제 다 나왔으니까 데이터 분리해서 회귀분석 수행까지. 자, 데이터 분할하는 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써서 이제 데이터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수행. 리니어 레그레이션 만들어서 모델.pit에서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과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뭐 이건데, 여기서 이제 모델을 조금 수정을 할게. 그냥 갑시다. 굳이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나눌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갈게요. 자, 이제 예측값 만듭시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자, 쭉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자, 회귀 분석 하나를 이제 재현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 여러분들 실습하신 코드 그대로입니다. 막 같아서 몇 개 코드 블록은 그냥 쭉 분리할까 도 싶었는데, 자, 다시 위로 다시 이제 이어서 샵 03 회귀 분석 모델의 성능 평가입니다. 회귀 분석 모델의 성능을 모델의 평가를 위한 지표는요, 실제 값, 관측치죠? 실제 값과 회귀 예측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은 잔차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에러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측값이 실제 값하고 얼만큼 벗어나느냐. 실제 값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경우겠죠?
자, 에러는 많이 날수록 좋을까요? 적게 날수록 좋을까요? 네, 당연히 적게 날수록 좋죠. 그래서 에러율의 종류는 낮을수록 좋아요. 0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력. 예측치가 원래 값과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이거는 낮을수록 좋을까? 높을수록 좋을까? 높을수록 좋죠?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자, 첫 번째는 R제곱. 이거는 우리 익히 알고 있죠? 결정계수라고 부르는 값이고요. 회계 분석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설명력 값입니다. 자, R제곱 결정계수는 사실 그냥 분석 모델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나와요. 여기 B점 스코어라고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B점 스코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X트레인, 독립변수와 Y트레인, 종속변수, 그리고 X테스트와 Y테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모델의 학습 결과를 갖고 있는 핏 객체의 코어 메소드로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앞에서도 봤었던 거죠. 자, 근데 사이킥 러닝 대문자 SK런이 제공하는 아까 우리 패키지 이름이 매트릭스 패키지의 R2 스코어. 매트릭스 객체의 R2 스코어 메서드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라미터는 관측치와 예측치를 전달합니다. 이거 너무 좋다. 자, 이렇게요. 자, 결과 같은 얼추 비슷하죠? 똑같죠? 그렇죠? 그냥 앞뒤 두 개씩만 봅시다. 59, 98, 498, 81, 81, 81, 그 다음에 49, 49. 근데 파라미터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얘는 국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준 건데 얘는 종속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값이 들어간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얘는 잔차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고 얘는 그 분석 모델이 그냥 갖고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결과값은 똑같아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그 밖에 이제 에러유를 뜻하는 값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설명력 관련된 거는 이제 R2, R제곱, 요거고요. 그러면은 에러율에 대한 거. 자, 첫 번째는요. MAE라는 값이에요. 민. 일단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A는 absolute. 절대. 에러. 평균 절대 오차라고 봅니다. 자,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 잔차를 모두 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대값을 취해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잠시만요. 이만한 줄. 그다음에 그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얘는 절대값을 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낮은 값인지 큰 값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값인지 플러스 값인지 알지 못해요. 자, 조금 뒤져서 이제 그 그래프 그림을 좀 퍼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회계 분석을 하면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리고 이 추세선하고 실제 데이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 잔차라고 하잖아요. 이 잔차들에 대해서 절대값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잔차에다 절대값을 취하면 결국 위로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관측치와 예측치의 값이 예측치보다 관측치가 작은지 아니면 예측치보다 관측치가 큰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요 잔차의 절대값, 요게 이제 그 MA라고 하는 값인데 결국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니까 얼마만큼 예측이 오차가 많이 났는가를 다 더한 값이라고요. 그럼 이 값은 커야 될까 적어야 될까? 당연히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이거 뭐 그다지 정신 건강에 좋진 않겠지만 그냥 참고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같이 넣어놓기만 할게요. 네, 이런 수식입니다.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갖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시그마고 다 더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데이터 개수만큼 나눈 거죠. 자, 그럼 이걸 코드로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아까 그 함수 중에 민 앱솔루트 에러예요. 패키지 참조로 순서대로 할까요? 네. 민 앱솔루트 에러 이 함수를 쓰면 돼요. 성능지표 모듈들은 함수는 다 똑같아요. 아니, 파라미터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Y트레인과 Y트레인 예측치.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형식 갖춰서 출력해 봅시다. 훈련 데이터 MSV, 검증 데이터 MSV.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 에러율은 11.6인데 검증 데이터 에러율은 9.5죠. 자, 이거 에러율 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에러율이니까 0에 가까워야 되는 거고, 일단은 1보다는 적어요. 이게 지금 100%가 넘죠. 암만 못해도 아무리 많이 봐줘도 20, 30% 밑으로 나와줘야 돼요. 뭔가 분석 모델을 만들었는데 에러율이 벌써 40% 정도 됐다라고 해도 신뢰도 쑥 떨어지잖아요. 자, 근데 이 값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조금 정정. 요 값은 실제 값과 예측치의 차이에 대한 거를 구한 거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는 아니에요, 이건. 요건 제가 정정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예측 값이 9.4가 나온 거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동거리를 대충 자연수만 취해서 9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제동거리가 2였던 거니까 그럼 이걸 빼면은 7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종의 양적 지표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값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오차가 몇 정도 난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막 몇천 단위다. 그러면은 그 MA 값도 몇천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이제 백분율로 때리는 게 더 쉬우니까 이거를 이제 비율적인 지표로 바꿔서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값이요. MA 했고, MSE. 아까는 MA였고요. 얘는 MSE예요. 얘도 일단 M이니까 평균이죠. S는 스퀘어, 에러. 이게 평균 제곱 오차예요. 플랜 데이터랑 비교해주고 MA 그러네. 함수네. 잘못 적었네. MA. 출력값을 잘못 적었네. MFA. 오케이. 자, 얘는 단순히 그 MA 값은요. 실제 예측치와 관측치 사이의 거리죠. 근데 MSE는 이 값을 제곱합니다. 제곱을 하면은 여기랑 만약에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결국은 이 에러에 대한 정사각형 영역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사각형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니까 요 거리만큼 이쪽으로 하나 또 있다고 치면은 이만큼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이 이 값된 거에 제곱을 해갖고 시그마 다 더한 거를 이제 나눈 거죠. 얘는 절대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마이너스 값 제곱하면 플러스 값이 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모델의 실제 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대한 면적의 합이고요. 그래서 이상치가 존재하면은 실제 이 수치가 많이 늘어나서 트위치에 좀 민감해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요만큼이 잔차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거리를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 정도 범위의 데이터는 전부 그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가 min 스퀘어드 에러 이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MA보다 값이 크겠죠. 근데 실제로 얘는 잘 안 써요. 왜냐면은 값이 너무 크거든. 그럼 뭘 쓰느냐? 얘한테 루트를 씌워요. 얘한테 루트를 씌우면은 그 실제 데이터랑 유사한 단위로 변환이 되니까 좀 더 그 에러를 판단하기에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두 개의 에러율은 지금 보여드리는 RMSE라는 값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이클런이 이 2호 다음에 나오는 게 RMS예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평균 오차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나온다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값인데 아까 봤었던 이 MSE 값 여기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확실한 값인데 응? RMS에는 그래프가 없구나. 자, 얘가 가장 확실한 값인데 문제는 사이클론이 RMSE 구하는 함수는 안 줘요. 근데 대신에 뭘 줬어? MSE 값 구하는 함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씌워서 알아서 구하라 이거죠. 응? 응.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 numpy.sqrt 함수는 파라미터의 루트 씌운 값을 리턴합니다. 네, 이렇게. 자, 에러율에 대해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반 조금 넘게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것도 봅시다. 자, 그 다음 에러 지표는요, MAP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얘는 이제 평균 절대 팩분오차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민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해석하기 좋을 수 있겠죠. 자, 수식은 이 얻어진 그 값에다가 백분율을 구하는 식으로 이제 얻어지고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평균 절대오차 MA 이 값에다가
퍼센트로 변환한 거예요, 그거를. 자, 그 ML이랑 똑같게 이상치에 민감하고요. 그 실제 값보다 낮은 값인지 높은 값인지 이것도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모델에 대해서 편향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 이따가 뒤에서 나올 MP라는 값도 같이 확인하는 거를 권해요. 근데 이제 사이클런이 이걸 구하는 기능이 또 없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얻어야 돼요. APC. 자, 요만큼의 그 단차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값인데요. 자, 넘파이로 평균을 직접 내야 되고요.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네. 자, 훈련 데이터에서 검증 데이터를 뺀 다음에 다시 훈련 데이터로 나눠요. 이걸 절대값을 취해서 백분율을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형식 갖춰서 출력해 봅시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MAP, 검증 데이터에 대한 MAP입니다. 네, 수식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수식에서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length must be 1. 절대값을 빼고 가야 되나? 자, 지금 이게 그 사이클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잔차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이 Y트레인하고 Y테스트는 현재 데이터 타입이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추정치 값들은 넘파이 배열이거든요. 걔네들을 계산시켰더니 그 데이터 타입이 서로 안 맞아서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API로 제공되는 기능이 아니라 직접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관측치와 예측치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해요. 그 말은 넘파이 배열 혹은 시리즈 타입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 예측치가 전부 다 그 넘파이 배열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값만 추려서 넘파이 배열로 통일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지표는 MP2예요. 자, 얘는 민. 그 다음에
P는 퍼센테이지 에러.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우리한테는 익숙한 지표일 수도 있어요. RES 밑에 MP, EXPR.png. MP. 자, 아까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지금 절대값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mp.abs가 들어갔는데 지금 얘는 절대값이 거쳐져 있죠. 자, MAP랑 비슷한데, 조금 전에 본 거랑 비슷한데, 거기서 절대값을 제외한 거예요. 장점은 그 모델이 실제값, 그 예측치가 실제값보다 낮은 값인지 큰 값인지, 모델이 실제값보다 낮게 추정하는지 크게 추정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들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겁니다. 잔차의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직접 보여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통일해야 되고요. 자, 훈련 데이터에 대한 MP입니다. 바로 해주네요. 그 다음에 프린트 검증 데이터 MP. 자, 아까랑 비슷한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빠진 거예요. 절대값이 빠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하는 표를 하나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자, 맨 위쪽으로 가서
표가 안 붙네. 이거는 에러율에 대한 종류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도 되겠다. 정리된 표는 여기다 제시할게요. 자, MAE, 평균 절대 오차. 단차 계산은 절대값으로 하고 이상치의 영향을 좀 받아요. MSE는 평균 제곱 오차. 얘는 잔차에 대한 제곱값을 쓰고 이상치 영향을 받고요. 안 받고요. 그 다음에 RMSE는 평균 오차라고 부르는데 잔차를 제곱값으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MAP는 평균 절대 백분 오차 비율. 평균 절대 퍼센테이지 에러. 얘는 잔차 계산에 대해서 절대값. 자, 그 다음에 평균 비율 오차는 잔차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구했던 다른 오차들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얘도 이상치 영향을 받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통계 분석 공부하다가 이제 일로 넘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혼란스러운 게 통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VIF 같은 경우는 10 넘어가는 거는 버려라. P-value 같은 경우는 0.5보다 큰 건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이건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혼란스러워져요. 자,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일반 통계에서도 회귀 분석을 할 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대로 분석 모델을 여러 번 돌려봐서, 거기서 설명력이라던가 아니면 다중공천성 발생이 안 나는 쪽으로 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죠. 얘도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이 가장 그 최적의 상태가 나오는 걸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크게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그 보통 7대3으로 쪼개잖아요. 그 사이클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본값대로 쪼개면 지금까지 우리가 0.3이라고 값을 줬는데 별도로 기본값을 안 주고 그냥 파라미터를 안 주고 그냥 쪼개면은 그 0.25 대 0.75로 쪼개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가 4분의 3이 되고 검증 데이터가 마지막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를 훈련에 사용되는, 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바뀌면은 설명력도 바뀌고, 그 다음에 각종 지표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그 테스트 데이터를 쪼갤 때 랜덤 시대로 고정해서 하잖아요. 계속 값이 똑같게 나오려고. 그거 바꾸면은 돌릴 때마다 값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최적의 거를 얻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매번 똑같이 쪼개야 될까? 아니면은 매번 다르게 쪼개서 비교해야 될까? 다르게 쪼개서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쪼개서 돌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서도 돌려보고 그 다음엔 이렇게 쪼개서도 돌려봐서 이 값들이 가장 적게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말이 머신러닝이지 코딩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일반 통계보다. 빅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K번 교차 검증한다라고 해서 교차 검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제 K-폴드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데이터를 열심히 반복문 돌려서 머신러닝 돌려갖고 거기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걸 찾는 거. 이 이후부터 나오는 코드는 그 여러분들이 겪었던 통계 코드보다 더 복잡하고 길어질 거예요. 이제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설명력들에 대해서, 에러율과 설명력의 지표들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성능 측정 지표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 값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풀어봐야겠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실습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드 올라갔으니까 이거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납시다. 자, 오후진도 진행합시다. 자, 앞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었던 그 지표들을 이제 확인해야 될 일이 좀 많아요. 혹은 그 값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지표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아까 오전에 했었던 계산식들을 매번 또 반복적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그 비효율적이니까 여기서도 이 머신러닝을 사용했을 때 그 회귀 분석 과정을 모듈화를 하려고 했어요. 여기 help.myOLS, my가 아니라 mlOLS. 머신러닝이니까 이거는 mlOLS 함수로 만들었고요. 자, 얘한테 이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Names의 이제 독립변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만들어섰던 그 OLS 함수는 독립변수 이름이 여러 개일 때 리스트로 전달하도록 해놨었는데 여기서는 리스트로 줘도 되고 아니면은 콤마 단위로 구별된 문자열로 줘도 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받았을 때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면은 콤마 단위로 이제 스플릿을 걸어서 리스트로 변환하게끔 해놨고요. 종속 변수 이름 그리고 다항 혹은 이제 단순 1차식인지 아니면 2차식 이상인지는 이 디그리라는 파라미터의 차수를 전달하면 되게끔 해놨어요. 만약에 1차로 가면은 1이라고 설정하면 그냥 단순 선형회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이제 0.3으로 지정하면은 7대3으로 데이터를 쪼개는 건데 만약에 이 테스트 사이즈를 0이라고 설정하면은 데이터 분할을 안 하게끔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그 회계 분석을 수행해서 우리 전에 사용했었던 그 OLS 리절트 객체로 리턴을 되게 해놨고요. 이 OLS 리절트 객체 안에 모델하고 픽 객체는 이전에 쓰던 기능이랑 중복되니까 그대로 재사용을 했는데 개수, COEF, 그 다음에 절편, 인터셉트 이 두 가지 멤버 변수는 결과를 위한 클래스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R2, MA, MSE, RMSE, MAP, MP
이런 값들은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따로 대신에 똑같은 항목들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 RG 매트릭, 리그레이션 매트릭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 평가 지표들을 멤버 변수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객체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트레인용하고 테스트용. 클래스를 만들면 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트레인을 여기에다 넣어주고 테스트도 여기에다 넣어주고. 자, 헬퍼 코드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인풋 부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인풋 부분도 이제 매트릭 안에 R2 스코어, 민 앱솔루트 에러, 민 스퀘어드 에러 이런 지표들 관련된 기능 추가된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 런 안에 있는 리니어 모델의 리니어 레그레이션 얘도 넣어줘야 되고요. 인풋문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RG 매트릭이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OLS 리절트만 썼었는데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전부 같은 지표를 가져가야 되니까 관측치 그 다음에 예측치 이게 트레이닝용인지 테스트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관측치와 예측치를 주면은 요거를 가지고 그 R제곱 스코어 그 다음에 MSE 값 그리고 RMSE 평균 오차 자 얘한테 루트 씌운 거라 그랬죠? 그리고 평균 절대 백분 오차 비율 MAP 근데 만약에 이 Y 값이 시리즈로 전달됐으면은 밸류를 뽑아서 사용하게끔 했고 타입이 시리즈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쓰게끔 했어요. 그래서 넘파일이 배열로 전달되는 케이스도 커버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율 오차 MP 값 이 값들도 같은 공식 적용해서 사용했고요. 자, 그럼 이제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제 각종 지표들을 멤버 변수로 이렇게 쭉 계산해서 한꺼번에 갖고 있는 객체가 되는데 이 객체들에 대해서 게터 세터 전부 설정해 줬고요. 게터 세터는 전에 그 단축키로 추가하는 거 소개해 드렸었죠. 컨트롤 시프트 B 누르면은 게터 세터 추가하는 거 예전에 우리 익스텐션 설치해서 다들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OLS 리절트 클래스에서 모델하고 핏은 같이 쓰면 돼요. 근데 이 개수와 절편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의 지표와 검정 데이터의 지표는 멤버 변수를 새롭게 추가해줘야죠. 여기서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아직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같이 쓰는데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얘네는 공용이고 이만큼은 일반 OLS 함수용 우리가 my OLS라고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만큼은 머신러닝 ML OLS용 my OLS랑 ML OLS 구별하라고 ML OLS는 언더바로 해놨어요. 이름을 좀 구별하라는 뜻에서요. 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에 대해서 객터 세터 추가합니다. 개수, 절편, 훈련 데이터에 대한 각종 지표들 그리고
검정 데이터에 대한 지표들. 프로퍼티 너스가 얘는 이제 게터 역할하는 거고 얘는 세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만들려면 이 두 가지의 지표들을 계산하려면 이 각각의 클래스 생성자한테 y 값하고 그 관측치하고 예측치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set RNG 매트릭이라고 해서 관측치하고 훈련 데이터에 대한 관측치,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 검증 데이터에 대한 관측치,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 근데 아까 함수를 만들 때 분명히 그 테스트 스플릿을 0으로 설정하면은 데이터 분할을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랬거든요. 여기를 0으로 설정하면은 데이터 분할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냥 통째로 분석 모델을 만들어요. 그 말인즉슨 데이터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검정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와 관측치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Y 테스트가 논이 아니고 그리고 Y 테스트에 대한 그 예측치도 논이 아닐 때는 논이 아닐 때 2% 정해서요. 일단 훈련 데이터에 대한 지표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Y 트레인과 얘를 갖다가 트레인 RNG 매트릭 여기다 세팅해줬고요. 그 다음에 검정 데이터가 있다면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또 지표를 만들어서 셀프.테스트 RNG 매트릭 여기한테 설정을 했어요.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변수 잘 구별하세요. 트레인은 항상 있는 건데 테스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함수 호출할 때 테스트 스플릿 비율을 0으로 잡으면 테스트 데이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MLOS라고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받았고요. 만약에 스케일링을 내가 true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얘를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Names가 만약에 문자열로 전달됐다면 쉼표 단위로 쪼개서 쓰기로 했어요. 그럼 리스트가 되죠. 아니면 얘한테 그냥 리스트를 이렇게 전달해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얘를 필터를 걸어서 요 이름을 지정하면은 독립변수만 뽑아내고요. 다시 원본 데이터에서 필터 걸어서yname. xNames는 항상 리스트지만ynames는 문자열로 전달될 거기 때문에 리스트로 묶어서 줬습니다. 이 차이 구별하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하면은 중속변수 추출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디그리, 파라미터 세팅하면은 1이에요. 그냥 단순 선형액이에요. 다항을 읽기로 때는 꼭 2 이상 값을 주셔야 돼요. 얘가 2보다 크다면 컨버트풀리, 우리 이거 차수 생성하는 거 해놨었죠? 저 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요. 테스트 사이즈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만약에 얘가 0으로 설정되면은 요 if문은 else로 건너뛸 거 아니에요. 자, 테스트 사이즈가 0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 X를 통째로 트레인에다가 넣고 Y 통째로 트레인에 넣고 검증 데이터는 없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쪼개도록 했고요. 테스트 사이즈 파라미터로 옮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귀 분석 수행을 했고요. 결과 객체 만들어서 모델과 fit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개수와 절편 세팅한 다음에 X 테스트가 논이 아니고 Y 테스트가 논이 아니라면 지표 만들 때 Y 트레인과 Y에 대한 예측값 그리고 검정 데이터가 존재하니까 Y 테스트와 그에 대한 예측값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검증 데이터도 있다면 이 검증 데이터를 파라미터 같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훈련 데이터만 주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까 위쪽에서 다시 요셋 REG 매트릭에서 Y테스트와 Y테스트에 대한 예측치가 존재할 때만 추가적으로 지표를 넣게 한 거니까 이제 결과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하면 이제 그 머신러닝으로 회계 분석 수행할 때 이렇게 함수 호출하면은 리턴 받는 객체로 필요한 정보들 바로바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야 이 값을 가지고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죠. 안 그럼 매번 예제 때마다 이만큼씩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자, 함수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코드 놓치지 않게 잘 따라오시고요. 여기서 파일 한번 올릴게요. 자, 지금 1시 50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2시부터 실습합시다. 2시 4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